저 기초과정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지지 겁니다. 지지 거. 지지의 또 뭐 형충 파해 그다음에 신살 이제 지지에 오늘 할 내용들이 뭐냐면 책에는 57쪽부터 나옵니다. 57쪽부터인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천간에 있는 거는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었고 지지의 거는 현실적인 어떤 사건, 사고, 변화, 뭐 이동 이런 것들 그죠? 모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환경 상황들을 어찌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도 지지에서도 보면 우리 천간의 글에서는 5극, 6합, 7충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지지의 글은 사실 참 다양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살들 이런 걸 배제하고 우선은 지지의 합 오늘 먼저 해야 되는 내용 지지의 합인데 첫 번째로는 방위의 합이라는 게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합이라는 게 있었고 그 세 번째는 육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방위의 합이라 하는 것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방위합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글자들 그죠? 그 방위는 한 방향이라면 방향은 동서남북 이거밖에 없잖아요. 중앙 동서남북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할 거고 이야기할 거고 삼합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4살 터울의 합이다라고 해서 삼합이 그죠? 4살 터울의 합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 했습니까? 궁합도 안 봐도 된다. 4살 터울은 그렇게 합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삼합은 각 오행이 각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지지의 글자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하는 일들이 갈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마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생지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과 그죠? 그다음에 왕지 도화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창고의 개념이 그죠? 그러한 글자들과 각각의 오행이 다 다르죠. 또 하는 역할들이 다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들이 뭉쳐서 합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인 합. 아까 방해합은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친밀도가 높고 끈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가족적인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합이라 하는 것은 그 육자는 이제 여섯 육자를 그냥 씁니다. 여섯 육자를 써서 이제 6개 합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이제 각기 글자들끼리 만나서 아주 그 끈끈하게 부부지합 같은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요건 이제 여기서 육합은 이제 이 부부지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이거 이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올 때 보면 육합을 이제 궁합 볼 때 가장 아주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글자 간의 관계가 이 지지의 글자들이니까 지지 네 칸이잖아, 그죠? 네 칸에 들어가는 글자들끼리 관계니까 상당히 끈끈하다. 그 현실적 관계로 끈끈하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위합부터 여기서는 이제 방위합이 삼합과 육합 중에 어느 게 가장 끈끈하나 이제 어느 게 이제 합에 의해서 합으로서 가장 에너지가 강하냐 또 약한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자면은 방위합이 가족적인 합이라서 이런 얘기도 하고 삼합은 사회적 합이기 때문에 또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위합부터 이 세 가지만 지지의 합을 하고 좀 쉬었다가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방위합이란 나오네. 동서남북을 말하죠. 방위합은 동서남북이니까. 지지의 것을 말하는 거 일단은 지지의 동쪽에는 인묘진이라는 목의 동쪽의 방위를 바라보는 글자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옴이라는 남쪽에 바라보는 사옴이라는 세 개의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가을을 이야기하는 신유술이라는 금의 서쪽을 바라보는 글자들이 있고 세 개가. 그 다음에 해자축이죠. 해자축은 이 수로서 이 겨울 북방을 바라보는 글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네 개의 글자예요. 그래 각각이 여기서 방위합에서 보면 쉽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글자. 인묘진이라면 인묘진 세 개의 글자가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에너지가 가장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의 에너지가 뭉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목의 에너지가 강하지, 자기네들끼리 탁 뭉쳐지니까 목의 에너지가 강한데, 여기서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오행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묘라는 도화적 글자, 그죠? 가운데에 각기 가운데 있는 자오묘유가 야들은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합에서도 야들 앞으로 뭉칩니다. 근데 이 방위합에서도 가장 순수하거든요. 야들의 글자들 오로지 자기 오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인묘진이라는 세 개의 글자가 또는 생왕고지지요. 세 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글자들이 뭉쳐지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뭉쳐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기 명 속에서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굉장히 목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8글자가 요래에 있지 않습니까? 요래에 있으면 지금 지지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요 지지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요 지지 중에 3개의 글자가 있으면 일단은 목 기운이 강해지죠. 목 기운은 요 포지션 중에 가장 영향력이 여기에 일간자에 이 오기에 있는 글자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치가 여기지요. 여기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자오묘유의 글자가 있으면서 만약에 인묘진의 이제 목국 이제 동쪽을 바라보는 이제 이 방위합이라면 여기에 묘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인묘진이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죠? 또는 여기 이제 가장 강하지만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두 번째로 강하겠죠. 그죠?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게 아니더라도 강하지만 그러한 형태면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목국이 강해지면 왜는 그럼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 이 누군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의 에너지 성정이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목의 성정을 사용합니다.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미쳐집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활동성이,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자야, 여명의 만약에 이 수일간자라, 여명의 임수일간자라 하면 굉장히 차분합니다. 여자 같아요. 여성다운 여자다면 개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수는 여성스럽지만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또 거기서 또 남성스러운 면이 있거든. 활동성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임수일간자이지만 목기가 상당히 많아. 이것처럼 지지합이 막 있어요. 목에 삼합이 있어. 목에 방위합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차분하게 여성스러운데 행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린아들 같이 막
분주하게 행동할 수도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오행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또, 자, 그래서 인묘진 방위합은 목이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래서 인묘진 동방목국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 남쪽을 바라보며 사오미라는 글자는 초입에 있는 글자는 생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니까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 있는 시작되는 글자. 그래서 생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좌오묘유라 했죠. 이 가장 왕한 글자들, 자기 에너지 가장 왕한 글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절적으로 환절기인 고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사오미라는 글자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남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쪽 방향의 오행은 화의 오행이죠. 그러니까 사오미 세 글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으면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된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그 화의 성정으로 활동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 화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활동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이제 그러함을 이제 요 명주한테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나게끔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 가을도 신주술이라는 글자는 가을이잖아. 가을에 오행적으로는 이제 금이죠. 그런 방향은 해가 떠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넘어가는 서쪽이죠.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신유술은. 그죠? 그래서 신유술 세 개 글자가 만나면은 서쪽을 바라보는 금국이다라고 이제 명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의 에너지가 아주 이제 막 강해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을 바라보는 북쪽 방향을 바라보는 해자축. 그죠? 돼지, 쥐, 소. 요 이제 세 개의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명리로 이야기한다면 요 세 개 띠들이 만나면 아주 잘 맞아요. 어떻게 잘 맞나? 방위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잖아. 자, 예를 들자면 친구들이 이래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요래 잘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야,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거 하고 나서 뭐 또 어디 뭐 막걸리 한잔 하러 갈까 이러면 이 사람들끼리 그래 아주 잘 맞습니다. 저게 무단히 뭐 오늘 뭐 어디 공항 칠까 잘 맞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좋아하는 잘 맞다. 근데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육합이 얘기했죠. 부부지간이라더라도 어떤 글자가 있으면서 삼합이 완성될 때, 그죠? 내가 만약에 인이나 진이 있다, 또 아니면 해나 축이 있든지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대가 다른 글자 하나가 와서 그 방위합이 완성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되게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이 잘 맞다라는 거죠. 그럼 부부가 되든 친구가 되든 그 사람하고는 뭔가 잘 맞는 거죠. 의견이 잘 맞고 행동이 잘 맞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가족과 같은 그런 합이다. 이래서 가장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같은 위치에 있었고. 전부 다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생각이나 행동들이 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생각은 왜 비슷해질까요? 지장간에 천간의 글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 같아. 그래서 잘 맞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방위합이란 첫 번째 이야기는 가족적인 그러한 끈끈함을 말하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세 개의 글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위의 오행이 굉장히 막강해져서 그 오행이 그 일간에 영향을 주어서, 그죠?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자, 요게 이제 방위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합은, 자, 방위합은 요래서 이제 방위합은. 삼합은 세 개의 역할을 각각이 다른 것들이 지지의 특징들은 우리가 보면 아까 역말을 이야기했는 생지와, 그죠? 낳는 생지와, 그 다음에 왕지와, 그 다음에 창고를 이야기하는 이 고지, 세 개로 나누는다.
역할들이 다르죠, 확실히. 생지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인사신해를 이야기하고, 왕지는 좌오묘유를 이야기하고, 자, 좌오, 사유 이래 나가죠. 사유, 신자해묘 이래 나가고, 이뭐 인호술, 그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결론적으로 요게 이제 삼합에 해당되는 글자들인데, 생지 각각의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들을 생지라고 한다. 역마성을 갖고 역마성을 띠고 있는 거, 역마를 띠고 있는 글자. 그다음 요걸 왕지는 도화를 말하고, 요는 화계를 말하는데, 자 이걸 알아요. 왜 역마라 하냐 그러죠. 왜 생지가 역마다, 그죠? 생지는 뭐 활동하다, 역마는 이제 이동하다, 활동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글자들이 이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도화는 뽐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화려함을 뽐내다라는 건데, 그냥 가만히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후광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옆에 가면 사람들이 잘 모인다. 뭐 예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 끼고,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뭐 우아해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형태든 그러한 형태를 굉장히 도화라 한다. 그죠? 그 도화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살다 이래 표현도 합니다. 그다음 화계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전부 토예요. 고지. 가들이 왜 화계라 하냐면, 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글자거든. 화계가 화려함을 덮을 개자로서 덮다라는 건데, 야들 속에는 보면 전부 세 개의 지장간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다 덮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계라 이야기해. 그 지장간을 끄집어내 쓸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능이 다양해요.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계다라는. 평소에는 안 쓰이잖아요. 토니까 어떻습니까? 좀 묵묵하게 그저 이래 있을 텐데, 근데 거기 쓰여질 때는 한꺼번에 2개, 3개가 나와서 막 쓰여질 때도 있고,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행도 보면 달라요. 오행들이 야는 목에 있고, 어떻습니까? 여는 또 화잖아. 그럼 여 토고, 고지들은 다 토죠. 다 토이지만은, 여는 왕지들은 가장 오행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잖아. 유는 금이고 자는 수고, 이거는 목인데, 인오술 삼합은 4살터울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죠? 또 오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인오술. 요새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이 삼각형 세모,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을 이루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끈끈하게 누구 앞으로 모이노. 자, 우리 띠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범띠죠. 범띠고 요 개띠입니다. 개를 표현하죠. 범개가 말 앞으로 똘똘 뭉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오행이 또 각각 위치가 다 다른 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합을 이루니까 사회적인 합이다. 우리 몸이 사회에서 모임도 하잖아요. 사회적인 뭐 집에 뭐 형제들 간의 개추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 간의 개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뭐 모임도 할 것이고, 이런 사회적으로도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합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다. 그러면서 어떤 목적을 하나를 두고 간다. 그래서 요 범띠와 말띠와 개띠, 그죠? 우리는 이제 인오술 삼합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사유축 삼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는 뱀띠와 닭띠와 소띠죠. 자, 그다음에 신자지는, 신은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죠. 이렇게 잘 맞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해묘미 삼합은 해 돼지띠하고, 그다음에 요 토끼띠죠.
토끼띠와 그다음에 양띠 이런 띠들을 구성해 이러한 글자들이 잘 맞다. 그래서 뭉쳐지면 각 오행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 강해진 에너지는 누구한테 그 일간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그대로 쓰여지게 한다. 사회적으로 일간한테 쓰여지면 볼게요.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목의 일간자가 목이 예를 들어서 수일간이면 목은 뭡니까? 식상으로 쓰여지고 그죠? 다르게 쓰여지는 거죠. 이건 재로 쓰여지고 재로 수에는 재니까 재로 쓰여지고 야는 또 관이잖아 토니까 관습으로 달리 써요. 그래서 야들이 만나가지고 식상과 내 하는 일, 기술, 재능 이것이 그다음에 어디 관은 직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재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달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이래서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 그다음에 해면미 삼합인데 이것도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화에 해당되는 가장 에너지가 강한 글자가 월지에 있으면 가장 강하다.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럼 그 뭐가 중심이 되나 이거도 도화의 오행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합은 이렇게 삼합이 되고 그죠? 삼합. 자 마지막 육합을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육합은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6개 합이다 이거예요. 6개. 자 6개 어떻게 이제 합이 되나 책에 잠깐 보면요. 육합은 제일 아까 57쪽에 그냥 그대로 제일 있습니다. 육합 자축합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축합토 자축이 합이 돼요. 요 자라는 글자와 요거 두 개가 합이에요. 요거 두 개가 안 그래도 합이잖아요. 요거는 그래 자축 요 원래 요거는 반휘합이잖아. 그죠? 이미 북방의 수의 방위합이 형성돼 있는데도 또다시 육합에서 합에 의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오행에 새롭게 만들어지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다라면 그 왕지에 해당되는 오행의 에너지를 몰아줍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축합수에서요. 그죠? 근데 지금 육합에서는 자축합토로 나오다. 자축합토로 나와요.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건 학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축합은 굉장히 일의 합이든 절의 합이든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책에는 극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는 수고, 야는 토예요. 오행적으로. 상생상극론으로. 그래서 자축합토는 굉장히 끈끈, 방위합도 되고 육합도 되니까 굉장히 끈끈하지만은 극하는 합이구나. 그죠? 극을 하면서 합을 이룬다. 통제를 하면서 적당한 통제를 하면서 합을 이루내더라.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 적당한 통제 사회에서도 경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적절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죠. 어떤 그러함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가고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극합을 말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해합입니까? 맞네. 인해합이죠. 자축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의 그림으로 손에 제가 손 모양 그림을 제가 가끔 그리죠. 여기 보면 해가 돼. 해, 자, 축 여기가 인의 위치가 되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손으로 그리면 포지션이 요리 되잖아요.
요 네 번째 요 반지 끼는 손이니까 그죠? 그 요래 자축이 합의된 거죠. 그다음에 인해가 합입니다. 뿌리에 그죠? 인해 합인 거죠. 그 인해 합은 뭐 수생목 하는 합이죠. 인해 합은 목하고 순대 수생목 하는 합이에요. 그죠? 해 속에는 간목이 있다니까. 요 본래 하늘에 거. 그 인해 합. 그다음에 묘, 술, 합.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외우기가 쉽죠. 진, 유, 합. 그죠? 그 다음에 사, 신, 합. 오미, 합.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장 적용되는 것은 이 육합은 뭐냐면 서로 일지끼리 잘 있을 때 서로 부부간에 만약에 일지끼리 요 육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일반적 표현으로는 모든 행동함에 있어서 잘 맞다.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겉으로 궁합이 잘 맞다.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요게 이제 6가지 육합이라고 한다. 근데 일지에 서로가 남남이라도 부부간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남남의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일지에 서로 합의되는 글자들끼리 있다면 굉장히 유정합니다. 그런 걸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합 볼 때 만약에 서로 이제 그런 거 본다면 일지에 각 궁에 서로 이제 육합이 되는 내 글자들이 있다면 어떠하다 굉장히 끌림이 좋다라는 게 합이 좋다라는 거고 나한테도 만약에 진유 예를 들어서 진유합 뭡니까 금이죠, 저게. 그럼 진이란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진유합금을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가이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죠? 자 예를 들면 화일간에 진이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예를 들어 자 화는 뭐 화락하면 지지에 부도를 하면 병진밖에 안 되니까 병진 일간에 진유 있으면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예를 들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은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합은 붙어야 에너지가 강해진다. 자, 진유합 뭡니까? 금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는 진이라는 것은 식상이잖아요. 식신이죠. 내가 하는 일, 재능 이런 거잖아요. 식신을 말하고 야는 뭡니까? 재잖아, 재. 정의 재잖아. 반듯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러한 형태로 4개의 글자 중에 2개가 이러한 모양으로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으로 뭔가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돈벌이를 하겠구나 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합을 이렇게 이룰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 관계, 육신적으로 이제 어떤 육신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본다 하면 금을 만들어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에서 금을 만나다가 이건 뭡니까? 자, 내년에도 그래요. 자, 오행적으로 본다면 화에서 금을 만난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죠. 화에서 금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봄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지의 합, 삼합, 육합, 삼합, 방해합이죠. 방해합, 그다음에 4살 터울의 삼합, 그다음에 육합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의 합은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